충족시키는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저는 꾸준하게 할 생각이고, 뭐 좀 이따도 보여주겠지만 이번 달에만 해도 굿즈가 2개 나오고 다음 달에도 이제 굿즈가 2개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냥 당연히 돈이 되지도 않고 돈 벌 생각도 없지만 어쨌든 재미있게, 어쨌든 우리 라보 코스메티카를 좋아해 주는 팬들이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일환으로 계속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굿즈에서 대부분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굿즈를 굿즈로 봐서 그래요. 굿즈 또한 상품이잖아요. 그거를 팬들이 사주겠지? 아니라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냥 대충 만들어도 뭐 서비스로 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마프라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선택한 이유는 분명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그 굿즈 만드는 팀들한테 교육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육 좀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결국은 구매를 할 때 그 정당성을 보장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더니 품절이 났을 때 더 사고 싶은 거는 이거 한국인들 마인드가 좀 더 그렇거든요. 오픈런. 누군가 줄 서면 나도 줄 서고 싶은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마프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브랜디들 잘하셨고 이때까지 소비자의 원하는 좀 채워주셨고 그에 대한 품질로 보장해줬고 이게 소비자한테 가지 않았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프라에 대한 마케팅. 소비자들이 이렇게 찾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마프라의 마케팅이 굉장히 좀 약해요. 타 브랜드에 비해서. 주로 진행하는 지금 마케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세차 유튜브를 통해서 제품 리뷰하는 것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굿즈도 그렇고 마프라데이도 그렇고 어떤 휴민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에 사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아까도 우리 식사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유튜브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단일 브랜드, 그러니까 단일 마프라 브랜드 물론 3가지가 있지만 뭐 신제품 출시하는 거 제외하고 꾸준하게 한 달에 2개씩, 3개씩, 4개씩 컨텐츠를 기획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유튜브들 분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유튜브 마케팅 또 뭐 편집이나 또 촬영이나 또 세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 소속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사실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꾸준하게 2개씩, 4개씩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또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유튜브 마케팅은 아직은 조금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카페나 또는 오프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마케팅 하고 있는데 좀 더 유튜브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카페가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카페에 대한 소개. 근데 카페도 이제 요즘 시대가 글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전부 다 유튜브나 인스타나 쇼츠 위주로 넘어가지 막 블로그 시대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카페가 너무 좋은 카페들 많고, 디포도 있고 퍼펙트 샤인도 있고 너무 좋은 카페 안에서 커뮤니티 하는 것들도 많고, 결국은 그런 카페를 지향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런 카페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 매니아층들 만들어서 제품에 대한 질문해 주면 다 소통 창구 그 정도, 또 이벤트 또는 뭐 자체 이벤트, 그러니까 팬들하고 소통하는 장소 정도밖에 현실적으로 못 만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디포나 퍼펙트 샤인처럼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지라도 올릴 수 있는 소통 창구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 이제 이벤트 중에서 그 마프라데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횟수로 지금 몇 년째죠? 6년째 정도 된, 6년째 정도 된 거다. 저도 대구에 살다 보니까 대구 마프라 행사했을 때 그때 갔었어요. 물론 되게 언제지? 3년 전인가? 아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네, 물론 갔죠. 그냥 가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저희가 곽 박사님이랑 디테일링 박스 곽 박사님 얘기했지만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 온라인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친해지는 사람들이 같이 세차하고 결국 인터넷으로 글로 세차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활동을 만들어주는 업체가 됐던 브랜드가 됐던 이렇게 해서 활성해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그게 온라인보다 더 파급력이 큰 행사이지 않을까. 요즘에 오프라인 행사를 점점 많이 하는 브랜드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업체분들이나 아니면 브랜드들이 조금 더 소비자 이게 돈 생각하면 그거 못 하잖아요, 사실요. 네네네.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차라는 문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결국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세차 문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빨리빨리 패스트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보다 상품이 우선되는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행사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라서. 대표님 생각하시는 어떠신가요? 저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2023년하고 이번에 2024년 오시진 않았지만 혹시 그 유튜브 통해 가지고 혹시 행사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번에 좀 2023년도하고 좀 바뀌었던 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약간 저 상품에 대한 판매와 홍보와 뭐 브랜딩 개념으로 2022년도까지 가다가 이제 2023년도에는 여러 협력 업체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같이 해봤거든요. 물론 미숙하다 보니까 또 마프라 데이고 저희가 메인이 됐지만 2024년도부터는 요걸 좀 기획하시고 계시는 유튜브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디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 공간 업체들끼리 모여서 세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메인이 되고 잘 되고 있으면 거기에 협력해서 나갈 건데 어쨌든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업체들 불러서 꼭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가 아니라 뭐 루미너스 데이가 돼도 되고 마그넷 데이가 돼도 되고 뭐 더 클래스 데이가 돼도 되고 어쨌든 모든 업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길 거리 컨텐츠 많잖아요. AD가 나와서 한 30분 강의해도 되고 엑시멈이 와서 해도 되고 세차회가 해도 되고 또 팬 사인회도 해도 되고 또 외국의 디테일러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음식 차량 불러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또 상품도 하고 미니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그 자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주최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거 관심 있는 3PH에서 잘 모르는 사람은 3PH 이야기도 레지한테 듣고 또 카톤 분무기 궁금한 사람은 카톤 부스에 가서 카톤 분무기 구경하고 또 카티바가 궁금한 사람은 또 새알람한테 가서 사진도 찍고 뭐랄까 다 같이 모여서 막 오뎅도 먹고 막 행사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었고 2024년도에는 좀 더 여러 업체들 저는 사실은 사이가 나쁜 업체는 없거든요. 잘 모르는 업체는 있어도 사이가 나쁜 업체는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홍보하면서 파일을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공생이라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면 파이가 작아지지만 여럿이 하면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에 아직도 이제 순회 차량이 돌면서 홍보하는데 저희는 이츠인도 홍보해주고 카티바도 홍보해주고 루미너스도 홍보해주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내 것만 갖다 놓는다고 내 것만 팔리는 세상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분들이 다른 걸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차 시장이 결국은 어렵다 하다 보니까 마프라까지 온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마프라의 세차 시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요? 국내 시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저희도 이제 일본도 진출하고 태국도 진출하고 여러 해외 시장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데 국내 매출은 사실 떨어진 게 맞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 이 새로운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셀프 세차 문화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한번 이렇게 점프를 했냐고 하면 스노우폼 나왔을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노우폼의 퍼포먼스. 저 뭐지? 쭉 뿌리고 거품 풍성하게.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가야 되는 어떤 시점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차 시장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하이엔드 유저들이 그만뒀기 때문이 아니라 대중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대중들은 대부분 다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서 스노우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새로운 재미들이 조금 추가돼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야지 세차 시장이 궁극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스노우폼도 좋고 다 좋고 하지만 사실 지금 소비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유입이 결국 없잖아요. 옛날 사람도 떠나고 신규는 안 들어오고 중간층만 있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다 매니악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만 파고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나누게 된다는 거죠. 넌 세차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경쟁만 생기고. 결국 세차라는 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 차를 위한 거고. 근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좋은 거 써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차에 뭐 저렇게까지 해 하면서 반항심이 좀 생기는 사람도 있고 거부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좀 안 좋은 거 쓰면 자기가 좀 더 우월해 보이는 것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시장이 조금 커지려면 어떻게든 신규 게임으로 치면 그 소매 넣기 이런 것처럼 뉴비가 오면 좀 도와주고 알려주고 맞죠. 좀 친절한 문화 이게 저는 문화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프라도 지금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마프라 매출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휠앤타이어 판매량 줄었냐 안 줄었냐를 보면 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휠앤타이어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뭐 휠앤타이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안전 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열린다. 근데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 포장 캡이거든요. 그 타 제품에 비해서 휠앤타이어 퍼포먼스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왜냐하면 뭐 사실 터틀왁스도 그렇고 계속 새로운 휠앤타이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도 이제 계속 좋은 퍼포먼스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pH 레벨에 따라서 이제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한국 법에 따라서 제품을 제조하다 보니까 이 락되는 캡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5리터로 부어서 계속 쓰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폼 트리거나 따로 소분용 통 사용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한국 법에 맞춰서 보여드려야 하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 포장이 될 수 있는 트릭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마프라를 해외 직구가 막혀 있는 제품인가요? 지금요? 저희가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저희가 이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냐면 해외 직구했을 때 드는 통관비, 택배비보다 더 싸게 해놨거든요. 뭐 1,000원이라도. 뭐 예를 들자면 프리머스를 해외 직구해서 가지고 오는 돈하고 한국에서 사는 돈하고 비교하면 한국이 1,000원, 2,000원 더 싸단 말이죠. 그렇게 가격 책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적인 차이가 뭐 외국이랑 국내랑 없는 수준. 그렇죠, 그렇죠.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마프라 제품 중에 가격대가 좀 높은 제품들이 많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 나도 라보 써보고 싶은데 마프라 써보고 싶은데 좀 비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간히 또 근데 할인을 또 많이 하시진 않잖아요. 보면 네네네네. 마프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할인 때 이럴 때 한번 노려서 또 구매하시면 한번 맛보기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세차 시장에 결국 마프라도 힘든 상황이 오셨고 사실상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이제 극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업계 대표님이나 관계자분 그리고 세차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분들한테 아까 사실 질문의 의도하고 조금 빗나간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세차 시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면 세차나 세차의 미학이나 어떤 취미로 하든 업으로 하든 이런 세차 유튜버들의 역량이 제법 큰 것 같아요. AD도 마찬가지고 사실 AD한테도 감사패를 줘야 되고 사실 더클래스 대표님한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더클래스에서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블렛 광고를 보고 세차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현대차나 신차 출시할 때 왜 신차 출시하면 열심히 세차하다가 한번 박으면 그다음부터 세차 안 하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런 취미로 하시는 유튜브 분들 또 중소 유튜브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같이 이 세차 시장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그 회사 대표님들도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기보다 서로 협력해갖고 재밌는 이벤트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이 세차에 재밌게 왜냐하면 사실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만 봐도 라인이 다 틀려요. 그냥 막 물고 뜯고 싸우거든. 우리는 그냥 물 안에서 싸우는데 걔네들은 물 밖에서 싸우더라고. 좀 더 협력해가지고 왜냐하면 세차 시작했는데 세차 시장 보니까 막 싸우고 개판이면 그냥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서로 손잡고 가고 유튜버들은 계속 유튜브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비싸더라도 뭐 조금 규모가 안 나오더라도 조금 조회수 부족하더라도 조금 업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좀 도와줘가지고 이분들이 부업으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드리고 오프라인 행사 재밌는 거 같이 하고 또 새로운 제품들 만들어서 정말 사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드에 맞춰서 제품 개발하고 그렇게 손 맞춰 나간다면 정말 이 어려운 세차 시장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프라 인터뷰 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인터뷰할 때 Q&A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마프라라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떤 잘 나가는 브랜드의 제품도 사람들이 어떤 거 궁금해할까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마프랑 매니악 라보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 왜 계속 팀키라는 제품들을 만드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를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휠앤타이어가 있고 매니악 휠앤타이어가 있잖아요. 그 휠앤타이어의 퍼포먼스를 매니악 휠앤타이어가 1대3 내지는 1대2를 하면 비슷하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더러울 때고 조금만 더러울 때는 1대5로 쓸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 제품이 보통은 이제 팀킬이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이 제품이 팀킬이 아니다. 왜? 일반 소비자는 이거 희석해서 쓰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쓰고 싶어. 그렇지만 매니악층이 다이렉트로 쓰기는 너무 낭비가 심해. 매니악 휠앤타이어는 그 소분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효율을 따지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휠앤타이어는 비싸도
귀차니즘과 나는 간편하게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좋아라고 하는 제품. 그러니까 제품군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저는 그걸 팀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마프라에서 가장 중점은 세정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왜 코팅제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왜 이렇게 구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구리죠. 많이 구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유럽은 시팅 위주였고 이제 비딩의 시장을 보고 지금 이제 비딩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뿌리는 유리막 HPC 2.0이나 신제품들 많이 나올 거예요. 2월달, 3월달 되면 나오고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나중에 냉정하게 리뷰 한번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프라데이 때 HPC 2.0을 레지가 시공해 놨는데 세차 관리도 잘 안 하는데 진짜 비딩이 지금까지 짱짱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소비자들 편의성에 맞춰서 나온 제품인데 그래서 느꼈죠. 아 얘네들이 이제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보고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구나. 나중에 제품이 출시했을 때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저도 사실은 한국 시장에 저 비딩력 좋은 제품들 너무 많잖아요. 나노 아이코닉이나 뭐 러시아인 뭐 텍 시스템 솔직히 너무너무 루미너스 너무 많거든요. 정말 거기에 준하는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출시를 안 할 거고 출시를 했다면 한 번 정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 통해서 아, 이제 마프라도 코팅 쪽에 이제 조금씩 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구나. 진심이구나. 네, 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세차 시장은 잘 아시지만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로 유명하냐면 세차 안 하는 세차 유튜버로 유명해요. 아, 그러면 다른 분한테 맡겨야 그렇기 때문에 장난이었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심각한 얘기인 것 같아요. 퓨리피카나 몇 개 제품들이 CMIT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네네네. 상태예요. 아,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그설로 올라가자면 너무 또 긴 변명 아닌 변명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 이렇다라고 받아서 쓰거든요. 저도 사실은 갑자기 환경부에서 뭐 날라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알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레시피로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내가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잘 알겠죠. 아, 내가 그걸 넣었다, 안 넣었다, 뭐 했다, 뭐 저랬다. 근데 퓨리피카 같은 경우는 뭐 한 4년,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마프라 쪽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고 저희가 마프라 쪽에서 제품을 받을 때 결국은 원재료에 CMIT가 포함되어 있었는 건데 얘네들도 한국에서 이슈가 터지고 추적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온 거고 그러면서 얘네들도 더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원재료를 받았을 때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근데 사실 한국 시장이 그 당시 때만 해도 크지가 않았고 그 당시 때만 해도 야 이래 그러면 막 후다닥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법적으로 이슈도 되고 한국 시장 커져 나가면서 지금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지금 판매가 지금 중지된 제품에 에네르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혹시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에네르고는 그 이슈는 아닙니다. 에네르고는 이번에 재출시를 하거든요. 에네르고는 이 한국의 환경법이 업체들은 다 알고 있지만 2018년도까지 괜찮았던 게 2019년 되면 바뀌고 2020년도 바뀌고 21년 바뀌고 2022년 바뀌는데 요번에 에네르고는 인정 통과해가지고 3월달, 4월달부터 재출시하는데 이제 유막 제거용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도장면에 있는 워터 스팟 리무버.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얘네들이 세정제 진짜 잘 만들거든요. 이번에 라이너스님이 그 산성에 역습하면서 영상 찍었을 때 그 워터 스팟 리무버가 쉽게 얘기하자면 에네르고를 1대5로 희석한 제품이 워터 스팟 리무버예요. 세정력은 인정이 됐잖아요. 에네르고를 원액의 도장면을 쓰잖아요. 웬만큼 파고들은 워터 스팟까지 다 제거합니다. 안 되면 뿌려가지고 찜질해 주잖아요. 정말 다 제거해요. 그냥 그 의도로만 쓰려고요. 도장면에만 쓰라. 왜? 유리나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재출시를 하는데 워터스팟에 워터스팟 리무브용으로 다시 재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또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의외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유리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산성 좋아하시는 분 중에 제주도에 악토스님이라고 있어요. 아. 그분이 이 제품을 엄청 자주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매를 못하게 돼서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곧 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퓨리피카 경우에는 그 사용하면 유분기가 느껴지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거 쉽게 말하면 라이너스님이 또 영상도 찍으셨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성 계면 활성제는 전부 다 잔여물이 있거든요. 쓰고 나면 잔여물이 생겨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퓨리피카에 뭐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코팅력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 이구리님인가 디포에 그분이 직접 테스트한 블로그 글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코팅제를 바르지 않고 산성 퓨리피카를 써서 비딩이 생기면
그럼 코팅제를 넣은 거겠죠. 그거는 직접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벌써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슈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그 느낌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미네랄을 잘 제거했다고 제가 그냥 칭찬으로 들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개선, 이건 좀 고쳐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만 골라봤는데, 마포라 휠앤 타이어 되게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에요. 트리거가 너무 불편하다는 분이 많아요. 이번에 새로 바뀐 트리거도요. 네, 그 뚜껑 여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안 열리게 락급 딱 걸려. 아,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트리거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앞부분에 그 여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냥 탁 찍히면 열리고 목이 안 열린다. 그 이번에 이거는 어린이 보호캡 때문에 그런 보호캡입니다. 거니까. 이건 안전상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제품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안전캡이 환경법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 대신 그때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에 찍었던 부분인데 케미컬 중에 좀 센 거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린이 보호캡 제품 사용하시면 그만큼 성능이 높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맞아요. 아셔도 됩니다. 네. 케미컬 뚜껑을 닫을 때 삐뚤어진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이제 옛날 통인데 옛날 통이 이제는 다 새로운 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바뀌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출시되는 제품들, 이제 수입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좀 이따가 한번 촬영해서 가시죠. 전부 다 새 통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고쳤다는 얘기. 다 해결하신 거고. 그리고 샘플 키트 병 있잖아요. 그게 너무 딱딱해서 못 쓰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샘플 키트는 사실 판매용이 아니고요. 사은품인데 그 통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 통은 그냥 그 피규어처럼 이렇게 전시해 놓고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그냥 이 수집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이 라이너스님이에요. 자기는 이거 쓰시나 봐요. 거기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구나. 네, 그 케미컬도 많으신데 샘플 키트는 그냥 관상용으로만 하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건 조금 개선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요. 비트레어. 저희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인터뷰 보고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달랍니다. 그거는 백화 현상이 아니다. 사전을 찾아봐라. 백화 현상은 산성을 또는 강알칼리를 알루미늄에 뿌렸을 때 부옇게 뜨는 게 백화 현상이고 디포에 올라와 있는 비트레오 검색해 가지고 보면 샴푸로 하면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백화는 알루미늄처럼 변색이 되어서 안 지워지는 걸 백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비트레오 같은 경우는 묻잖아요. 샴푸질하면 다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피해는 아니다. 나중에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비트레오가 옆에 고무에 묻잖아요. 하다 보면. 샴푸로 하면 다 지워진다. 그게 뭐 디포에도 많은 Q&A가 있고 그걸 많이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백화는 아니다. 묻는 건데 그건 죄송하지만 샴푸로 좀 지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타올로 닦으면 안 지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샴푸로 하면 지워진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세 페이지에 있나요, 혹시요? 인터뷰 질문지 보고 바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찍는 촬영하는 시점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네. 조금이라도 하나 도움이 됐다면 네.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인터뷰는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안 볼 수도 있어요. 대표님들한테 크게 의미 있는 영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찍는 이유는 누군가 한 명쯤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랑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마찬가지겠지만 영상 너무 예쁘게 아니면 혹시 뭐 실험을 너무 좋게 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들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영역에서 내가 잘하는 걸 하겠다 해서 저는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가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장난스럽게 대답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너무 또 뭐 안 그렇던데 저렇던데 그러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제가 또 다시 마포라 대표님한테 뭐 물어볼 거고. 맞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요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내 수입하던 아니 안 하던 상관이 없는데 브랜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금방 그 질문 받기 전까지는 사실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라서 네. 크게 뭐 보고 있었던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은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고에또 지금 같이 일본에 진출했지만 일본 시장이 한국보다 한 10배 정도 크거든요. 어떻게 쓰든 간에 요번에 가우디도 같이 진출했고 카티바도 같이 진출했고 어쨌든 간에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을 지금 일본 시장에 소개하고 수출하는데 온통 관심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뭐 다른 제품이나 다른 브랜드들 확인하고 수입하는 하든 관심 가지든 그쪽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네요. 근데 뭐 브랜드에 관심이냐 묻냐면 지금 많은 브랜드들 같이 일본 시장 진출하는데 같이 노력하면서 힘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세차임 미양님도 같이 오셔서 이제 카메라 세팅도 하고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잘 준비해 주셨고 정말 구독자 수나 조회수 상관없이 어떤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들고 찍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을 보는 모든 구독자님들도 같이 세차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저희 2024년에 하는 오프라인 마프라데이 행사 때 와서 또 많은 브랜드들 같이 협력해서 어떤 세차 문화의 놀이공간, 문화 만드는 것들 같이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 마프라가 또 걸어가는 길 또 지켜봐 주시고 좀 더 소비자들한테 재밌는 것, 즐거운 것들 많이 소개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회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니,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되게 마르네요.